언제 오지? 자, 일단 여러분들 저희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내용인 합성함수 한번 간단하게 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 역함수까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여기 앞으로 들어갈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가장 함수의 기본이 뭐 함수의 뜻, 용어, 기호, 같다, 종류까지 배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가보시면 페이지 그 지난번에 그 제가 개념 설명했던 60쪽으로 가볼게요. 60쪽. 일단 제가 여기 60쪽 가서 여기 위에 써있는 여기 내용 한번 설명드려볼 건데, 동진은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거라 한 번 더 써보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4-3번입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그 합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나 배우는 게 있어.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 풀 때 그 문제가 사실은 합성이 돼 있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이라는 게 뭔지가 사실 수학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처음 보면 보통 드는 생각이 대빵 어려운 거 아닌가. 근데 막상 합성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동안 경험상 이런 어떤 이게 원래 합성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원래 뜻이야. 근데 이 뜻을 잘 안 건드려. 합성적으로 보통 이 뜻을 건드리지 않고 할 줄 아는지 정도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어쩌면 너무 짐작하지 마시고요. 자, 뒤에 보시면 일단은 기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요거 이제 곱하기 아니고요. 이게 동그랗게 이제 쓰면 요게 이제 합성이라는 기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합성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데, 어차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지. 자, 어차피 이 부분의 별표, 이 부분에. 자, 합성을 어쩌면 하는 방법이 아주 담백하게 소개되어 있는 거야. 자, 합성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자, 지금 요게 합성이라는 기호였는데 오른쪽에 바뀐 거 보이세요? 자, 합성을 어떻게 한다? 오른쪽에 있는 거를 왼쪽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사실 합성은요, 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한다는 거예요. 뭐 숫자가 나오든 식이 나오든 합성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는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써드릴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가보시면 합성 관련 성질, 사실 합성이란 것도 일종의 연산이거든. 함수끼리 하는 연산이야. 너네 더하기 빼기처럼 함수끼리 하는 어떤 연산 같은 건데, 자, 우리가 항상 연산 배우면 성질 배우잖아. 합집합 배우면 성질 배우는 것처럼. 자, 합성은 뭐가 되는데요? 자, 한번 이거는 나름 중요합니다. 체크해 볼게요. 첫 번째, 이거 중요합니다. 교환하시면 안 돼요. 자, F랑 G를 합성하는 거랑 반대로 G랑 F는 아예 다른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환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근데 결합은 돼요. 여러분, 결합이 뭔지 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뭐 아는 것 중에 더하기라던가 곱하기가 결합이 되는데, 혹은 합집합 결합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괄호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내용이 은근히 중요한데, 자, 일단 쌤 여기 i가 뭐예요? 이 i가 보통 이제 뒤에 보시면 i가 보통 항등함수를 보통 i라고 많이 써요. 보통 우리가 함수는 f라고 쓰는데 보통 특별히 항등함수는 i라고 많이 써.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함수에다가 항등함수를 합성하면 그게 뭐가 나온다? 자, 자기 자신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이 내용은요, 우리가 미리 말할게 뒤에서 이제 어떤 문제, 소위 간단히 문제를 풀 때 얘가 많이 쓰입니다. 뒤에서 소위 간단히 문제, 간단히 정리할 때 많이 쓰이는 성질이라 이거는 좀 더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제가 보통 이제 요 i를요, 여러분들이 항등함수가 약간 비유하자면 하라고 말할까, 이 i가 약간 너네가 아는 것 중에 누구 역할이냐면 이거랑 비슷한 성질 너네가 아는 게 있어요. 먼저 보여줘. 참고. 여러분들이 이 성질과 비교해봐. 비슷한 게 누가 있냐면, 혹시 여러분들 4 더하기 0이랑
0 더하기 4랑 이거 둘 다 아연아 뭐지? 얘랑 얘 비교해봐. 저는 지금 사실 저 성질이 이거 처음 보여요. 그러니까 너네가 아는 것 중에 저런 약간 포지션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누구? 0.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여기서 항등함수 i를요, 약간 숫자로 치면 숫자에서 약간 0의 역할이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이 합성할 때 이 i가 약간 0처럼 그러니까 i를 합성하면 그냥 자기 자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0을 더해봤자 4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리하자면 합성은요 사실 별거 아니야 진짜. 일단 할 줄 알아야 돼. 숫자를 주든 식을 주든 할 줄 아시면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 그리고 이 성질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요. 특별히 3번 성질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까지 배우고 나면 얘네들을 다 버무려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히 문제가. 아시겠죠? 자 일단은 오늘 좀 시간을 잘 모르겠으니까 오른쪽 가서 합성부터 쭉 하고 가급적이면 역함수까지 하겠습니다. 합성은 몇 문제 안 됩니다. 바로 오른쪽 가시면요 오랜만에 복습 370번에 있는 네 문제가 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2번 3번만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요청하는 거 먼저 푸시고 시간 남으시면 딴 것도 풀어봐. 제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여기도 하고 있어요. 원래라면 숙제로 드릴 만한데 이제 또 오랜만이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정말 욕심 같아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바로 그냥 담백하게 가면 되는데 오랜 경험상 그렇게 하면 이제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자, 2번과 3번. 자, 이렇게 화살표 그림이 나와 있고 숫자를 대입한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순서를 잘 기억해. 숫자든 식이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거. 자, 먼저 4를요, F에다가 대입하시면 자, 4를 F에 대입하시면 뭐가 나온다? 여기 8이 나오겠죠, 8? 8이 나온 걸 다시 G에 넣는 거야, 다시. 이렇게. 자, 8이 나온 걸 다시 G에 넣으면 마지막에 뭐가 나온다? 여기 2가 나오시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라갈 수 있으면 돼요. 한번 더 해볼게. 자, 밑에 있는 이 문제. 자, 혹시 요거 동진아 정답 나온 거 있을까? 정답만. 7. 다들 7 나오셨나요? 수모도? 7 맞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 볼게요. 자, 374번 문제는 이제 식을 가지고 합성해 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시간 관계상 1번과 2번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에서 한 문제 나왔는데 식을 오른쪽 식을 왼쪽 식에다가 통째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면 대입하시면 되고 식이 나와도 뭐 일종의 대입인 거지. x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성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고이 올라가도 합성 쪽은 어렵게 안 나와요. 그냥 할 줄 아는지. 하는 거 쉽잖아요. 다시 앞장에 써있는 뭐 뜻 같은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거기는 잘 안 건드려. 그냥 이제 할 줄 아는지. 그러니까 시키면 하세요. 웬만하면.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1번 문제는 여기 있는 F를 어디에다가? 여기 있는 G에다가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에 넣는 거야. 자, 넣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모든 X에다가 이 식을 통째로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대입할 때는 꼭 괄호 치시고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 맞나요? 통째로 집어넣어 보시면 요거 한번 전개해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 정답 쓸 때는 깔끔하게 정리까지 해서 요게 1번 정답입니다. 그리고 자, 혹시 승우야 2번도 한번 대입해 보셨나요? 혹시 한번 말해줄 수 있어? 뭐 나왔어요? 다들 혹시 3x제곱 플러스 5 나오셨나요? 아연아? 혜리도? 동생은 어때요? 자, 나왔네요. 그리고 자, 이 결과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한 거. 합성은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자, 교환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이런 교훈들을 주거든요. 교과서 문제 이런 게 나온다는 거는 이런 성질 같은 걸 한번 이해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보시고 뒤로 갈게요. 자, 합성 쪽은 그러니까 사실 합성이 좀 맛있어지려면 역함수랑 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합성만 배운 상태면
유형 문제 딱히 다른 거 그냥 합성해라 문제가 유형 문제입니다. 자, 합성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유형 10번입니다. 66쪽. 자, 이도 마찬가지로 뭐 413번 쭉 보시면 그냥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이제 쭉쭉 가시는 뭐 그런 문제인데, 자, 415번 한번 해볼게요. 415번.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415번 문제. 역시나 그냥 하면 됩니다. 합성 쪽으로 빨리 합시다. 자, 혹시 아연아, 이 문제는요, 출제 의도가 뭘까요? 이게 결합법칙, 많이, 모든 책마다 한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결합법칙 관련 문제입니다. 왜? 위에 주어진 거는 F 따로, H 합성 G 따로인데, 밑에 있는 게 괄호의 위치가 이상하단 말이야. 이게 이제. 즉, 뭐 이용하자? 여러분들이 자, 합성은요, 결합법칙이 가능하다는 점. 괄호의 위치로 옮기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왼쪽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뭐 하자? 하나씩 대입하시면 돼요. 자, F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마이너스 1을 요 식에다가, 요게 요 식이니까 여기 대입하시면 정답이 마이너스 1. 다들 2번 나오셨나요? 동의 나왔어요? 이게 뭔데요? 하면 된다고요. 오른쪽 가볼게. 자, 예를 들어 417번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예요. 이 417번 문제가 은근히 좀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밑에 문제가 다 이런,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의 유형으로 이 책에서는 뭐 다루고 있는데 합성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게,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다 이 문제예요. 한번 쭉 보시면 알겠지만. 식을 합성해서 뭐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가지고 A, B 구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항등식 같은 느낌 문제예요. 자, 개수끼리 비교해봐. 자, 417번 한번 풀어보셨는지? 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요? 이거 뭐하고? 이거 구해서 항상 성립한다. 일종의 항등식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개수끼리 쭉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혹시 자 혹시 동인들의 정답 나온 거 있어요? 얼마 나왔어? 혹시 마이너스 1? 다들 마이너스 1? 오케이, 뭐 그렇대요. 맞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 다 이런 식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만 422번 갔다. 이제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건드리면 약간 여러분들이 좀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너무 오랜만이라 까먹었을 만한 내용이 나오면 물론 어려워지긴 합니다. 자, 422번 문제는 fx 나와 있고, 자, 뒤에 읽어보시면, 자, 요 합성을 3번 한 새로운 함수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세요. 혹시 오랜만에 기억나시나요? 혹시 1학기 때 이거 혹시 했나 뭐 배웠던 기억나? 우리 뭐 나머지를 구하는 거. 자, 이 문제는요 오랜만인데 뭐가 필요하다? 사실 이런 게 약간 담백하게 어려운 문제야. 모르면 틀려야 되거든요. 혹시 1학기 때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라고 기억나세요? 자,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근데 이게 내가 미리 또 말할게. 고2 때 은근히 나오긴 하더라. 그러니까 뭔가 잊을만 하면 나와. 잊을만 하면 저렇게 나오는데, 자, 나머지 정리가 말 그대로 뭐였냐면 나머지를 빨리 구하는 방법을 하나 배웠어요. 그리고 자, 오랜만에 한번 오른쪽에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나머지 정리는 요 자리가
자리가 이런 식으로 1차식일 때, 이런 식으로 1차식 나누기를 할 때 나머지 정리량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 나머지 정리의 결론이 뭐냐면, 자, 나머지를 빨리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구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총 2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자리가 0이 되는 x값 있잖아. 저 자리가 0이 되는. 다들 저랑 하지 않았나? 동진이 빼고. 자, 이 자리가 0이 되는 x값을 구하신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여기 앞에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저 앞에 식에 대입하시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즉 나머지가 FA인 거지. 그럼 풀 수 있겠네요. 자, 너무 쉬워. 지금 풀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아마 솔직히 이런 게 그런 거야. 지금 설명 안 했잖아. 분명히 다음 시간에 질문이 나올 것 같잖아. 이거 모르니까 담백하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도 있긴 해. 실제로 합성함수를 구하신 다음에 실제로 나눈 스텝을 해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도 가능해요. 상상해봐. 엄청 오래 걸릴걸? 이게 합성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생각보다. 3번 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이해했으면 자, 어떻게 구하자고? 자, 먼저 이 자리가 0이 되는 x값 1이잖아요. 요 1을 요 앞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나머지를 줍니다. 즉 나머지가 얼마다? 자, 얘가 묻는 마지막에 묻는 나머지가 저기다가 1 대입하시면 이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시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냥 몰라서, 까먹어서. 좀 사실 이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쓰면 잘 안 쓰는 영어 단어예요. 잘 안 쓰는 영어 단어. 자,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오랜만에 복습. 요렇게 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장 볼게요. 자, 합성 쪽은 오래 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다음 장 가보시면 424번입니다. 자, 여기 유형 13번에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일이 있어요. 다시 424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크게 2가지 상황이 나와, 이 유형에. 근데 둘 중에 한 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고요. 424번은 약간 새로운 상황인데 앞으로 종종 이런 일이 생기면 아,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힌트 배운 대로 하세요. 너네 고정관념. 벌써 합성 끝나갑니다. 유형 14번까지예요. 합성은 몇 번 살 수 있겠다. 자, 같이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요. 위에 보시면 F랑 G는 나와 있고요. H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H의 위치를 봤더니 우리가 현재 H를 모르는데 자, 얘네 둘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한다는 게 뭐다? 여기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어디에다가? 왼쪽에다가 대입하는 거잖아. 동진아 맞나? 자, 요 H를 F에다가 대입하자고요. 좀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다가 배운 대로 H를 넣으면 돼요. H를 그냥. 그러니까 H라고 두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지금 대입해보시면 여기서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 이거 체크하세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네 고정관념이야. 그러니까 H를 모르지만 HX라고 두고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GX는요. 위에 써있죠. GX는 그대로 쓰신 다음에 요거 2항에서 정리하시면 HX가 나옵니다. 맞으셨나요? 자, 지금 몇 번 났어 정답? 그래서? 2번. 동진이는 몰랐으면 체크하시고 뒤에 친구는 맞으셨나요? 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첫 번째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 426번. 는
다 풀진 않을게요. 426번이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문제 풀면서 이거 조만간에 나올 거다 했던 상황이 나오는 게 426번입니다. 그래서 동진아 요거 마무리 지을 수 있겠어 근데? 요거 이제 알고 그냥 이해해서 양쪽에 나누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앞으로 종종 볼 거예요. 가능합니다. 자, 426번. 역시나 한번 시키는 거 해보시면, 지난 시간에. 고민할 시간 한 1분만 드릴게요. 일단 이번 토요일 날 일정 미리 말하면 유리함수는 아마 다음 주부터 들어갈 것 같고 그 뒤에 남은 좀 몇 가지 이제 유형이랑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 유리함수, 무리함수 말고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를 제가 한번 수업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게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를 하면 좋거든요. 일부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역시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연습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몇 가지 어려운 유형들 토요일에 좀 도와드릴게요.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여기 읽어보시면 gx가 나와있고 f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반대로 gx가 이제 요 식이 여기 나와있단 말이야. 어쨌든 배운 대로 한다고 치면 요 gx를 f에 대입하는 거잖아. 즉 다시 요거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gx를 f에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그대로 쓰시면요 자, 혹시 이 문제 있잖아. 자, 한번 앞에 찾아보실래요? 동진아, 지난번 영상 봤으면 이 상황이 앞에 문제 한번 나옵니다. 몇 번 문제? 찾아봐, 여러분들. 그때 제가 이 문제의 두 가지 풀이에 대해 말을 했어요. 이렇게도 가능한데 특히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식도 구할 수 있다. 기억나요? 몇 번 문제? 384번이래요. 한번 가보시면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384번의 그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아시겠죠? 정리할게. 이번 유형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나와요. 첫 번째가 위에처럼 이제 hx를 넣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지난 시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환을 통해서 fx식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계산은 넘겨드릴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유형 14번 갈게요. 자, 합성함수 마지막 유형이고 개인적으로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몇 번 문제? 428번입니다. 428번 문제.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새로운 기호라고 해야 되나? 이제 합성해서 또 쓰는 기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위에 보시면 이 기호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긴 해요. 이렇게 생긴 기호인데 두 번째 문장에 자, 오랜만이니까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 문장에 여러분들 이 기호 보이세요? 이 기호. 자, 이 기호는요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가끔 책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기도 하고 아래에 있기도 해요. 사실 그거는 큰 상관이 없어. 자, 어쨌든 이게 무슨 기호냐면 오랜만에 이 기호를요 여기 쓸까요? 풀었으면 혹시 이거 혜리나 무슨 기호더라? F를 10번 합성하세요라는 기호예요. 다시 F를 10제곱이 아니라 10번 합성하세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문제 풀다가 같은 함수를 여러 번 합성할 때가 종종 있어요. 같은 거를 지가 지한테 또 이런 식으로 자 10번 자, 요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수학에서 뭐 10번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뭐 12번 2020번 요렇단 말은 보통 동진아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럼 뭐가 있더라?
2022년도잖아. 2022번. 뭐가 있어요? 아예는 뭐가 있지? 규칙이 있겠지. 규칙성 문제입니다. 보통 합성 모든 책 마지막 내용은 규칙 문제입니다. 자, 그럼 규칙을 느끼시려면 쌤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번 해봐야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느낌이 온다. 그런 문제였거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실 뭐 한 번 할 때는 굳이 안 쓰긴 하는데 그냥 한 번이니까 1 쓸게요. 자, 한 번 하시면 이거 뭐 나온다? 자, a 빼기 1 나오는 거 맞나요? 자, a 빼기 1. 그리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리고 팁 하나 드리자면 여기 나온 거를 다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한 번 했잖아요. 얘를 다시 넣으시면 자, 승우야. 그럼 그 다음 뭐 나오지? 그 다음 뭐 나와요? 어렵나? 송진아, 그 다음 뭐 나올까? 예, 뭐 하라고요? 여기 나온 거 저기 넣으시라고. 어렵니? 자, A 빼기 2겠지? 자, 연아, 세 번 하면 뭐 나와? 규칙 느껴지시나요? 언제까지 하면 규칙이 느껴질 때까지 합니다. 세 번을 보니까 대충 보이는데? 상황이? 자, 규칙이 보이는 순간 확장을 합니다. 10번으로. 그럼 승우야, 10번째는 뭐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되겠지. 자, 이게 얼마라고? 5라면서요. 이게 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이제 그동안 그냥 경험담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뭐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두 문제도 이런 식으로 몇 번 해보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몇 번 해보시면 규칙이 있을 거니까. 아시겠죠? 근데 맨 밑에 431번 가봐. 자, 이 문제는 제가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일단 상중 써 있는데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근데 문제 똑같아요. 아마 이 문제는 2020년도 문제로 보입니다. 왜? 맨 밑에 묻는 게 2020번이거든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뭔가 좀 이거 어떡하지? 그런 포인트가 있다는 거지. 자, 포인트만 설명드릴 거예요. 담백하게. 사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431번 문제는 합성 관련 또 규칙성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 풀려고 하는데 혹시 아연아 지금 뭐가 좀 불편한 줄 아세요? 어쩌면 그 말 다들 동의하세요? 저 위에 있는 세 문제는 함수의 식이 나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 문제는 함수의 식은 없고 뭐만 있다? 그래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거 혜린아, 혹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응? 이 그래프를 가지고 뭐 해야 돼요? 너네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거 합성 가능할까요? 우리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동진아, 이 그래프 가지고 뭐 해야 될 것 같아? 식을 만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는 어쩌면 그냥 뻔한데 식을 만들어야 돼. 식만 만들면 위랑 같은 문제인데 자, 이번 문제가 상중인 이유는 식 만드는 것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이런 함수 없는데요. 근데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이런 함수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자, 어떻게 만든다고? 여러분 처음이라서 모르실까봐 간단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만든다고? 잘 보세요. 자, fx를 만들 건데 여러분 얘 있잖아.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이 식을 한 번에 만드는 거를 배운 적은 없어요. 그럼 못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배운 것 중에 이렇게 따로따로 뭐 소위 접붙이기라고 기억나? 이 문제는 식 하나가 아니라 식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 자, 한번 따로따로 만들어 볼 건데 자, 여러분 한번 미션 드려볼까요?
여기에 있는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거 아세요? 승우야,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은 각각 무슨 함수예요? 1차 함수로 만들 줄 알잖아요. 만들어 보시라고요. 1차 함수 두 개가 붙어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프 보시면 점이 나와 있으니까 점을 알면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각각 만들어서 완성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네요. 자, 요거 0,0, 요거 1,2, 요거 2,0이니까 각각의 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지. 점 두 개가요, 식 바로 만들게요. 이 친구는 y는 2x입니다. 암산한 거죠. 그리고 자, 밑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시간 관계상 좀 써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한번 구해보시면.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만들면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써야 돼요? 너네가 아마 이거 써본 거는 거의 처음일 건데, 이렇게 씁니다. 여기 있는 y는 뜻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x에 관한 식만.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이런 식 종종 봤잖아요. 이 식을 내가 만들 수 있냐는 문제예요. 고2 올라가시면 이럴 일이 좀 많아 생각보다. 내가 이런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끝난 게 아니라 뒤에다가 뭘 써줘야 돼? 어떤 x의 범위를 써줘야 돼요. 보통 뒤에 범위, 표지판이 있잖아. 그치? 동진아, 여기 있는 파란 색깔은요, x의 범위가 어디로 보이세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파란색이 있는 함수가 x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0부터 어디까지? 그거 쓰라고요.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들을 많이 봤잖아. 반대로 이런 식을 두면 그래프도 그릴 줄 아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식도 만들 줄 알아야 된다고요. 왔다 갔다. 아시겠죠? 다시 뒤에 있는 범위는 자, x가 1, 2, 3, 2야. 요 식까지 꺼내오시면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대입해서 규칙을 느끼시라고. 아마 반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계산해 보시고 저희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역함수 여러분들 일단은 몇 가지 내용만 좀 간단히 소개드리고 아마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34분이거든요. 자, 앞에 여러분들 몇 페이지 가시냐면 자, 60쪽입니다. 자, 60쪽에 일단은 오랜만에 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라는 좀 새로운 개념을 배우거든요. 역함수. 자, 한번 간단하게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포인트만.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라는 게 새롭게 등장하는데 이 역함수는요, 말 그대로 뜻이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 그림.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원래 함수가 있잖아. 그 원래 함수였자면 정의역과 공역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있는 y쪽을 약간 정의역으로 보면서 거꾸로 가는 저 역자가 거꾸로 역자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 거를 역함수라고 합니다. 뭐 뜻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원래 뜻이긴 한데 일단은 뭐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바로 이어서 아마 오른쪽에 그 화살표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 중요한 몇 가지 체크해 드릴게요. 자, 번호 매기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번 시험의 출제 포인트. 요게 뭐냐면 혹시 그거 기억나? 여러분 혹시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있을까요? 아요? 역함수는 모든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면 가질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역함수는 아무나 못 가지고 어쩌면 조건이라고 쓸게요. 역함수는 어떤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그러니까 예쁠 때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피하지 마. 예를 들어서 제가 안 되는 없는 반례 하나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는 것 중에 뭐 편의상 1, 2, 3 1, 2, 3 자, 요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치면요, 이 함수는 역함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1대1 대응이 아니죠. 대응이 안 되거든요. 1대1도 안 되고. 자, 외웠다? 이걸 자 거꾸로 가는 게 역함수 거꾸로 가는 거예요. 모든 화살표를 거꾸로 가보시면요, 이렇게 되거든. 동진아, 요거 지금 파란 색깔 보시면 요거 함수일까요? 지금 파란 색깔? 함수예요.
자, 이 파란색이 함수인가요? 자, 함수의 뜻 만족해? 뭐 만족하니? 자, 1이 몇 군데로 가? 2개로 가지. 심지어 3은 가는 게 없잖아요. 이게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돼? 근데 이 각각이 좀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1대1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대응이 안 되면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2개를 만족해야 반대편도 역함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돼? 정리하자면 자, 저거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관련 문제가 나옵니다. 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 그냥 기호니까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다들 기억나시나요? 요거 영어로 치면 다들 영어 좋아하시죠? 인버스 여기 어디 안 써있네? 보통 인버스라고 하는데 인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로 반대로 가는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F 인버스라고 읽으시면 돼요. F 인버스. 그리고 자, 또 중요한 게 어디 있냐면 밑에 성질 내려가봐. 자, 이 성질이 전부 다 약간 중요합니다. 성질 묶어서 2번. 자, 여러분들이 이 성질은 되게 중요해.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성질을 또 이용한 무슨 문제? 이 성질을 이용한 간단히 정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뒤에 한번 보시면 기억날까요? 어떤 막 정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막 해가지고. 자, 성질 몇 가지 소개드릴 건데, 자, 1번 성질은, 자,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다. 너네 배운 것 중에 여집합 돌리면 돼요. 여집합은 자기 자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어차피 당연한 얘기야. 갔다가 오는 거잖아. 인버스는. 자기 자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두 번째. 자, 이거 꽤 중요한데, 여러분, 자, 여기 써있는 2번, 3번은 지금 이렇게 써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암기하지 말고, 자, 오른쪽에서 드릴게요. 자, 쟤랑 같은 말인데요. 자,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 아까 말했지만 이 i라는 게 일종의 항등함수의 약자예요, 보통은. 즉,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의 뜻이 딱 이 말인 거예요,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암기하는 게 좋아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함수가,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하며, 이제 i가 나온다는 거야. 다시, f랑 역함수를 합성하며 i가 나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해보시면 당연한 얘기긴 해. 갔다가 와서 자기 자신 되는 거야. 오를 넣으면 갔다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항등함수다. 요것도 우리가 간단히 할 때 많이 쓸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4번 성질. 이것도 많이 씁니다. 자, 4번은요, 너네가 배운 것 중에 그 드모르간, 약간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합성을 하고 인버스거든요. 인버스를 한 개씩 줄 수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위치가 바뀝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자, 밑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게 몇 개 나오는데, 자, 3번이라고 쓸까? 자, 3번이 어디 있냐면, 이거 3번. 이 친구는 별표 2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별표 치는 애들은요, 이번 시험 끝나고도 고2 올라가도 앞으로 역함수 문제가 나왔다 하면 보통 얘를 쓴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별표 안 친 이유가 이번 시험 끝나면 잘 안 나와. 근데 얘네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이 3번은요, 여기에 써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기억나실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문제? 예를 들어 이런 내용인 거야. 우리가 이제 뒤에 문제 중에서 이런 게 나와. F 인버스 역함수가 예를 들어 3,1을 지납니다. 그럼 승우야, 혹시 원래 함수는 뭐를 지났는지 기억나세요? 자, 역함수가 3,1을 지나요. 아연아, 원래 함수는 뭐를 지나죠? 이게 이 말인 거야.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앞으로 어떻게 써먹냐면 역함수를 안 구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역함수의 이 조건을 원래 함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말이야. 왜 이러는데요? 우체면 당연한 얘기야. 여기 써줄까요? 자, 여러분들 F1이 3으로 가요. 그럼 당연히 역함수 인버스 3은 1로 가는 거 맞잖아요. 이해돼? 어쩌면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그 당연한 걸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돼. 다시 앞으로 웬만하면
요런 조건 나오잖아. 이렇게 원래 함수로 바꿔서 보는 겁니다. 역함수를 안 구하고 그리고 다 풀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 2개. 그리고 자, 별표 하나 칠게 일단은 누구냐면 이 친구. 이거는 4번이라고 쓰고 별표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역함수 맨 마지막 내용인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떤 문제? 어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문제가 나와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라는 말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자, 결론적으로 이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그래프의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특징이냐면 이 그래프가 이거에 대해 대칭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역함수 구하는 순서에서 이미 그 순서에서 드러나는 건데 다시 폰토티가 이거 설명할 때 좋아하는 그림이 있거든. 자, 그림 하나 그려볼까요? 자, 여기 fx가 있잖아. 대충 이렇게 그릴게요. fx.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가 지 멋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대칭으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역함수를 그린 거고 누구에 대해? 여기 가운데를 누가? y는 x가 지나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그래프의 관계가 예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별표충 사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필기 이용할게요. 여러분들은 밑에 공간이 있지. 여기 쓰시고 저는 위에 쓸게요. 이 결론을 하나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용한 게 시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응용? 자, 지금 설명은 지금 다 드릴 거예요. 수업 듣고 있어? 자, 이걸 응용한 게 뭐냐면 뒤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fx와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교점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교점인 거잖아요. 만나는 점. 근데 이 교점을 구하는 문제에서 역시나 역함수를 안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즉 이 교점을 누구랑 구하자? 자, 오른쪽에 갔다. 이 교점이 누구랑 똑같냐면 fx와 여기 있는 요 선한 게 보이세요? 요 선이 y는 x였잖아. 얘랑 y는 x의 교점이랑 같다. 이 내용의 한 번 더 별표. 여기 별표입니다. 이제 고2 올라가도 별표 치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애들이니까 꼭 시험 끝나고도 많이 까먹지 마세요. 한 번 더. 자, 여기 이제 역함수 마지막 내용이 그래프의 어떤 성질이라고 써있는데 그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y는 x에 대해 대칭의 관계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항상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응용해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뒤에 가보시면 원래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래라면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교점을 연립하는 거잖아. 얘네 둘끼리 연립을 해야 되는데 얘랑 하지 말고 얘랑 하시라는 거야. 왜? 요 그림에서 이유가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 교점은 얘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만 더 체크할까요? 자,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체크할 거는 5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때까지는 아마 역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니까 실제로 구할만 해요. 뒤에 뭐 유리함수라든가 무리함수 기억나세요? 구할만 합니다. 자, 이 구하는 순서는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구하는 순서는요, 결론적으로 이게 순서예요. 너네 이번 시험 공부할 때 이거 대칭 배웠지? 동진아, 자, y는 x에 대한 대칭, 이거 어떻게 한다? 그새 까먹으셨나요? x가 y가 그거죠. 그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에요. 다시. 얘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써드릴까? 이거 대칭할 줄 알면 그러니까 이거 대칭하시면 돼요. x, y 자리 바꿔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말이 써 있으니까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가봐. 자, 오른쪽에 이제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뭐 몇 문제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 372번 문제. 자, 372 한번 빠르게 풀어볼까요? 자, 역함수는 요 제가 필기한 것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고 특히 3번, 4번 별표 친 것들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 시험에서 출제 포인트는 이 두 개일 거야.
일단은요. 자, 여기 있는 372번 문제는 자, 역함수가 존재하는 것을 골라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일단 역함수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원하지만 그걸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즉, 승우야, 아까 말했지? 역함수는 누구만 가질 수 있다고? 누구? 자, 아까 왼쪽에 1번 체크하는 거지? 이번 시험 때까지 중요해요. 1대1 대응 함수가.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우리 지난번 숙제였던 1대1 대응이 또 나옵니다. 근데 이 표현이 바뀌어나와.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냐 마냐는 사실상 1대1 대응 관련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럼 골라보시면 자, 요거 혹시 알나? 누가 정답이지? 자, 기억 디귿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는 니은과 리을은 실제로 화살표를 바꿔보시면 함수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일 때만 존재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 373번입니다. 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별표 2개짜리 성질이야. 앞으로 이런 거 나오잖아. 무조건 바꿉니다. 뭘로? 자, 동진아, 아까 별표 2개 친 내용인데 자, 역함수가 5,a를 지난대요. 원래 함수로 바꾸시면 원래 함수는 뭘 지난다고? 요렇게 바꾸세요. 요게 좋은 습관이야. 여기는요. 즉 위에 있는 식에다가 a, 5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해돼? 자, 그럼 죄송한데 더 천천히 할 수가 없어요. 너네 지금 처음도 아니잖아.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요. 아시겠죠? 요건 별표 2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역함수를 안 구하고 풀 수가 있다고요. 참고로 내년도에는 못 구합니다. 너네가 구하는 순서를 알아도 못 구한다고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자, 밑에 가보시면 이번 시험에는 구하세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구해볼게요. 예를 들어 375 이거 한번 역함수 구해요. 그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 때까지는 구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그냥 다들 기억나? 심지어 유리함수는 막 공식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예뻐요. 좀 뭔가 생각보다. 그래서 이번 시험 때까지 그냥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근데 이제 우리가 내년도를 대비한다고 치면 제가 별표 친 것들이 안 구하고 푸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구하는 게 빠르잖아. 구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자, 375. 자,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문제입니다. 375번. 자, 구하는 순서가 뭐라고요? 첫 번째, x, y 자리를 바꾸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식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 식을 정리할 건데, 자, 양쪽에다가 8 곱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이항할게요. 2y는 8x 빼기 3. 그리고 양쪽에다가 2 나누시면 되겠죠. 자, 요게 지금 뭘 구한 거다? 저 친구의 역함수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y는 x의 대칭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순서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흐름 기억하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문장 풀어볼게요. 요게 아까 그 성질 관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가 맛배기고요. 뒤에가 아마 다음 시간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이게 이제 막 되게 간단히 막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376입니다. 뭐 얘는 한번 뭐 4개 다 풀어볼까요? 금방 하니까. 그래서 역함수는 지금 풀고 있는 이 정도가 당긴 해요.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에 있는 계산 정도 할 줄 알면 놀랍게도 뒤에 유형도 그냥 비슷하게 풀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다시 자 1번 문제는 F 인버스 4입니다. 동진아, F 인버스 4 얼마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인버스가 붙으면 여기서 가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거꾸로 오라는 얘기야. 인버스. 즉 얼마다? 이거 3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승우야, 자, 얘랑 같은 말이 뭐라고요? 쟤랑 같은 말이 그냥 F입니다. 즉 이 문제는 F 이거하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시면 이번 시험에 한 개 나올 겁니다. 뭔가 간단히 정리하는. F1이니까 얼마죠? 8 되겠는데. 그리고 자, 혜린아, 아까 전에 제가 요거 같은 말이 뭐라고? 요게를 해보시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암기할게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특징이 뭐다? 3을 넣으면 3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등함수다 라고 외우시면 되고, 혹시 모르겠으면 잠깐만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알아요. 봐봐. 보여줄까? 왜 그런지. F에 3 넣잖아. F에 3 넣으시면 4 나오죠. 근데 그 4를 다시 인버스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수능? 다시 돌아온다고요. 어제는 저 성질도 당연한 성질은 3이 나온다고요. 갔다 왔잖아요. 이해돼? 그걸 좀 외우자는 거야.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갔다가 오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항등함수가 된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질로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뒤에 가봐. 좀 빠르게 해서 그냥 나 숙제를 좀 주고 싶긴 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아까 69쪽 가보시면 유형 15번 보이세요? 자, 유형 15번에 아까 432번. 이거 아까부터 말하고 있는 별표 2개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장 유명한 문제야. 그러니까 2항이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좋은 습관이 뭐라고? 승우야, 한 번 더. 자, 역함수가 10,4를 지났는데 이거 뭘로 바꾸자고? 원래 함수 뭘 지나요? 이거 바꾸는 거 하시라고요. 이거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번 페이지가 아니라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역함수 별표 2개짜리. 무조건 역함수 나오면 원래 거를 바꾸세요. 그러면 쉬워. 아시겠죠? 그리고는 데이트 여기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밑에 있는 거 쭉 다 그런 식이란 말이야. 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유형 16번입니다. 자, 유형 16번이 이제 웃긴 게 뭐냐면 436번입니다. 혹시 이 문제 본 적 있잖아요? 이거 뭔가 여러분들 이게 뭔가 이런 세팅 본 적 있어요? 정의역, 공역 제한돼 있고 1차 함수 나와 있고 본 적 없어요? 혹시 아는 이거 우리 본 적 있을까? 이거 우리 언제 무슨 내용이에요? 제가 1년 박스 문제가 걸린 자 1대1 대응 관련 문제인데 근데 이번 시험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선생님 문제 1대1 대응 그 말 없는데요. 대신에 무슨 말이 있어? 무슨 말이 있어요? 문제? 역함수가 있다는 말이 얘 뭐다? 1대1 대응이다. 그래서 이번 유형은 안 할 겁니다. 1대1 대응 이번에 틀린 친구들 밑에 모든 문제가 너네 다 배우게 나왔어요. 지금 복습하세요. 사실 이번 시험에 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역함수가 있다는 말. 즉 이게 해석하자면 F가 1대1 대응 함수라는 얘기예요. 역함수가 있으려면 이럴 때밖에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 쭉 보시면 너네가 배운 어떤 유명한 대표 문제가 오늘 질문 나왔던 문제가 쫙 다시 나올 겁니다. 다시 풀어봐. 아시겠죠? 다음 장 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유형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역함수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아까 말했지만 이번 시험 범위에는 역함수 구할만 해요. 다들 구하는 순서 아시니까 요걸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구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자, 한번 구해보시고 자, 여기 유형 18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유형 18번은요. 이건 뭐지? 유형 18번은 예를 들어 446번인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일단 역함수 쪽은 제가 지금 좀 빨리 하고 있는데 근데 숙제 해보시면 알 거야. 생각보다 아까 그 계산 문제랑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자, 446번입니다. 약간 이 문제는 어쩌면 시키는 걸 하면 되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번 유형이 딱 이거 관련 유형이거든, 사실은.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힌트. 그냥 여러분들이 시키는 대로 원래 함수랑 역함수랑 똑같다고 써있잖아요. 그럼 역함수를 구할 줄 알잖아요. 맞아? 역함수를 구해가지고 같다라고 식 세우시다. 뭐 어렵나? 오늘은 숙제를 70쪽까지만 한번 드려볼 테니까 그리고 역시나 교과서 제가 오늘도 한 장만 드릴게요. 한번 그 한 장이 그 역함수랑 합성함수 페이지거든. 앞부분이라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말할게요. 활동하기, 설명하자 한번 나름대로 해보세요. 나름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은 아까 내가 시점 다 했거든. 중간에 틀린 거 몇 개 있더라고요. 그거 꼭 확인해봐. 다음번에 확인할 거야. 자, 이 문제 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보시면 얘랑 같다고 써있잖아. 뭐죠? 자, 이번 시험 때까지는 역함수를 구할만 해요. 역함수를 구하자는 거예요. 구할게요. 구하고. 자, 구하는 순서는 XY 자리를 바꾸십니다. XY 자리 바꾸시면 여러분들이 Y는 X에 대칭하듯이 풀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한번 역함수를 구해보신 다음에 얘랑 누구랑? 저기 있는 원래 함수랑 얘잖아요. 원래 함수랑 똑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보시라는 거지. 그럼 이해돼요? 그 다음 뭐 하면 돼? 항등식 푸는 것처럼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여러분들이 요 둘 중에 한 군데를 좀 같게 할까? 바로 할까? 이렇게 두 개 같다?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잖아. 문제 없네요. 어떤 말인데 이게 정답이네. A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위에 있는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토요일날 이번 이제 뭐 당분간 2시간 수업이니까 12시까지 오시면 되고 그날도 한번 질문 받아볼 테니까 특히 이번에 그 역함수가 존재할 때 문제 1대1 대응 문제거든. 앞에랑 비슷한 거 많이 나왔으니까 지난번에 틀린 식으로 꼭 맞춰봐 이번에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고 마무리할게요.